매일 새벽 6시 미국 버지니아 국립묘지 한복판에 나타나는 한 마리의 늙은 개. 흐릿한 눈, 흔들리는 다리. 하지만 단 한 번도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개가 앉는 자리는 놀랍게도 한국전 참전용사의 묘비 앞. 그리고 그 이름은 백호. 한국에서 건너온 진돗개 한 마리가 왜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이곳에 도착했을까요? 그를 이끈 건 본능이 아닌 기억과 충성이었습니다. 이 개는 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세진입니다. 33살 뉴욕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재외동포 2세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외할아버지 로버트 밀러와 함께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된 진돗개가 있었죠. 백호라는 이름의 개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맨해튼의 작은 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리며 미지근해진 커피를 마시던 중 휴대폰이 울렸죠. 한국 교민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었습니다. 버지니아 국립묘지에 매일 나타나는 노견이 있습니다. 진돗개 같은데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죠. 사진 속 개는 마치 눈 덮인 산의 형상 같았습니다. 한때는 새하였을 털이 이제는 옅은 회백색으로 발해 있었죠. 양쪽 귀는 여전히 뾰족하게 서 있었지만 오른쪽 귀 끝이 살짝 접혀 있는 것까지 틀림없이 백호였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개는 매일 새벽 6시 정각에 나타납니다. 한 발 한 발 마치 그 자리를 예배하듯 조심스럽게 걸어와요. 앞발에 힘을 주고 뒷다리는 가볍게 끌며 걷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묘비 앞 정확히 2걸음 거리에 멈춰 서서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노견인가 봐요. 숨소리가 깊고 끊기는 것 같던데 눈이 흐릿해 보이지만 한 곳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잔디가 다 닳아서 흙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백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죠. 눈 아래 흰 눈썹처럼 보이는 2가닥의 털, 그 인상 깊은 노견의 표식이 선명했습니다. 21살, 사람으로 치면 90을 넘긴 나이였죠. 저거 진돗개 맞네요. 한국의 충성견이잖아요. 한국 교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 나이에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누군가 중요한 정보를 댓글로 남겼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그 개가 앉아있는 곳 근처에 최근 안장된 한국전 참전용사 묘비가 있대요. 로버트 밀러라는 이름이래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로버트 밀러. 제 외할아버지였죠. 1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백호가 21살의 노견이 되어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며칠 뒤 외신 기자가 이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지키는 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죠.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노견의 흐릿한 눈에도 불구하고 그 개는 정확히 한 묘비만을 바라본다. 발이 불편해 보이지만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묘역관리단 책임자 루이스 파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개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그때 참전용사 유가족회 간사인 제니퍼 리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 개는 전후의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저 늙은 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자리예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는 서둘러 짐을 챙겼죠. 뉴욕에서 버지니아까지 4시간. 운전하는 내내 백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21살. 제가 10살 때 강아지였던 백호가 이제는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이곳까지 왔을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백호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작고 하얀 손뭉치 같았던 강아지가 어느새 늠름한 진돗개로 자랐죠.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백호는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었죠.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백호가 묘비 앞에서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앞발을 가슴 아래에 넣고 묘비를 향한 채 둥글게 말고 있었죠. 댓글에는 저개는 밤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백호의 눈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흐릿해진 노견의 눈, 하지만 그 깊은 갈색 동공엔 여전히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 눈빛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백호의 눈엔 말이 없었다. 대신 기억이 있었다라고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버지니아주 경계를 넘으면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내일 새벽 6시 백호가 나타난다는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도 지금쯤 묘지 어딘가에서 이 별들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묘비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백호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이번엔 내가 너를 찾아갈게. 라디오에서는 깊은 밤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묘지에 가 있었죠. 21살의 노견이 된 백호와 그리고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그곳에 말입니다. 새벽 5시 30분 버지니아 국립묘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새벽 안개가 묘비들 사이로 낮게 깔려 있었고 온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비가 있는 구역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백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시계를 봤습니다. 5시 45분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로버트 제임스 밀러 1932년부터 2023년 한국전 참전용사 묘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죠. 할아버지, 저 왔어요. 세진이에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라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바람 소리라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죠. 안개 속에서 하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죠. 앞발에 힘을 주고 뒷다리는 살짝 끌며 걷는 모습. 수시로 멈춰서 주변을 확인하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옅은 회백색 털, 살짝 접힌 오른쪽 귀, 아래로 처진 긴 꼬리, 그리고 전성기보다 훨씬 마른 몸. 갈비뼈 라인이 얇게 비쳐 보였죠. 백호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호는 묘비 앞 정확히 2걸음 거리에서 멈췄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백호의 흐릿한 눈이 저를 바라봤죠. 3초 정도 멍하니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묘비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백호야, 나야. 세진이야. 기억하니? 백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코를 들어 제 냄새를 맡았죠. 깊고 끊기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정말 너구나. 백호야. 백호는 제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혀의 감촉. 11년 전과 똑같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21살의 노견이 되어서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호는 제 곁에 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엉덩방아를 찢듯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많이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묘비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누가 너를 데려왔니?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서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혹시 이게 주인이신가요? 네. 아니, 정확히는 가족입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이게가 매일 여기 온다는 건 아시나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뉴욕에서 왔어요. SNS에서 사진을 보고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검은 코트를 입은 40대 여성이 앞장서고 있었죠. 혹시 김세진 씨? 네. 저를 아시나요? 저는 제니퍼 리입니다. 참전용사 유가족회 간사예요. 어제 페이스북에 댓글 남기신 것 봤습니다. 백호라고 하셨죠? 제니퍼는 백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특별한 개였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백호는 21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90을 넘긴 나이죠. 그런데 이 노견이 할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백호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호의 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이게는 백호입니다. 한국에서 제 할아버지와 저를 지켜준 가족이었죠. 제가 10살 때 처음 만났으니 벌써 23년 전 일이네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후에도 한국과 인연을 이어갔던 백호를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들을 말이죠. 백호는 처음부터 특별했어요.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이해하는 개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백호는 제 곁에 있어줬죠. 말없이 그저 곁에서요. 백호는 제 말을 듣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무겁고 느리게 눈을 깜빡일 뿐이었죠. 제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백호는 할아버지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둘은 정말 각별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백호를 전우라고 부르셨어요. 한국전 때 군견들과 함께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목이 메었습니다. 백호가 제 손을 살짝 하였죠. 위로하는 것처럼.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때 묘역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50대 남성이 앞장서고 있었죠.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그게입니까? 이제는 취재진까지 불러놨군요. 당장 걔를 데리고 나가십시오. 루이스 파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이곳은 엄숙한 묘역입니다. 걔가 돌아다닐 곳이 아니에요. 규정은 명확합니다.
제니퍼가 나섰습니다. 파커 씨,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게는 참전용사의 가족이에요. 가족? 걔가 무슨 가족입니까? 동물은 동물일 뿐이죠. 저는 백호를 보호하듯 안았습니다. 백호는 떨고 있었죠. 추위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는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기 묻힌 할아버지의 가족이기도 하죠. 21살의 노견이 태평양을 건너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자가 루이스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계의 사연에 감동하고 있는데요. 감동이고 뭐고 규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내일까지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하겠습니다. 루이스가 떠난 후 저는 백호와 함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백호는 다시 그 정확한 위치, 묘비 앞 2걸음 거리에 자리를 잡았죠.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그게는 나를 본 게 아니었다. 그 눈빛은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고 그 발걸음은 전우의 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햇살이 백호의 회백색 털을 비쳤죠. 순간 백호가 다시 하얗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백호를 바라봤죠. 누군가 꽃을 놓았고 또 누군가는 묵념했습니다. 백호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늙었지만 잊지 않은 충성의 자세로. 다음 날 아침 묘지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호 주변에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었죠. 루이스 파커가 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시다시피 격리 조치입니다. 오늘 중으로 동물보호소로 보낼 겁니다. 백호는 울타리 안에서 불안하게 서성였습니다. 다리가 떨려 몇 번이나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죠. 그럼에도 묘비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권리로? 백호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루이스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묘역의 품위를 해친다고요? 규정은 명확합니다. 개는 출입 금지. 그때 묘지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죠. 충성을 쫓아내지 마라, 백호를 지켜라 피켓을 든 시민들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앞장서서 다가왔습니다. 파커 씨, 사전 통보도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하다니요? 이건 관리단의 결정입니다. 한백발의 참전용사가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저는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전쟁터에서 군견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적애가 누굴 방해했습니까?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감정? 이게 감정의 문제입니까? 저 노견을 보십시오. 21살입니다. 다리도 제대로 못 가누는 개가 매일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게 충성이 아니면 뭡니까? 시민들이 울타리를 둘러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울타리 너머로 꽃을 던졌죠. 고마워요, 전우.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포획용 올가미를 들고 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묘비 쪽으로 몸을 낮췄죠.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멈추세요. 저는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백호를 안았죠. 노견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는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의 주인이었던 할아버지의 전우였어요. 루이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때 더 많은 참전용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노병들이었죠. 저개를 데려가면 우리는 이 묘지의 발길을 끊겠소. 국방부에 정식 항의할 거요. 백악관에도 청원하겠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백호와 저를 비췄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파커 씨,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하실 건가요? 루이스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규정을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개는 개일 뿐입니다. 군중 속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개만도 못한 사람이요. 사람들이 하나둘 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도 꽂혔죠. 울타리 주변이 꽃밭이 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진 씨, 오늘 밤 긴급회의를 열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호와 함께 울타리 안에 남았죠. 백호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백호야, 내가 지켜줄게, 약속해. 백호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21살의 노견은 여전히 저를 위로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차에서 담요를 가져와 울타리 밖에서 세웠습니다. 백호도 잠들지 않았죠. 우리는 철망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백호가 낮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백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빛 아래서 백호의 회백색 털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늙고 지친 몸이지만 그 충성만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날 제니퍼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진 씨, 중요한 분을 찾았어요. 밀러 씨와 함께 복무했던 최종수라는 분이에요. 한국전 당시 통역장교셨대요. 지금 워싱턴에 계시는데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백호의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은 것 같았죠. 워싱턴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종수 씨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죠. 한옥 느낌이 나는 정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나왔습니다. 김세진 씨죠? 정말 할아버지를 닮으셨네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죠. 차부터 한잔하시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최종수 씨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밀러와 전 1952년 겨울 포항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23살, 그는 20살이었죠. 어느 날 밤 북한군 기습이 있었는데 밀러가 절 구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전우가 됐죠. 그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호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사실 백호는 원래 군견이었습니다. 군견이요? 네, 한국군 군견이었죠. 전쟁 중 부상을 입어 은퇴했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밀러가 전우를 버릴 수 없다며 걷어들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지금 묘지에 있는 백호는 이대예요. 일대 백호의 후손이죠. 밀러는 백호라는 이름을 대물림했습니다. 모두 하얀 털에 검은 귀를 가진 진돗개였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던 거였군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최종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에 밀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가 연락했죠. 백호가 밥도 안 먹고 방 앞에만 앉아 있다고요. 그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였죠. 종수, 오랜 친구여. 백호는 나와 함께한 마지막 전우야. 내가 떠나면 내 곁으로 데려다 주게. 우리 둘 다 외롭지 않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백호를 생각했던 거였군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밟아 백호를 데려왔습니다. 묘지에 데려갔더니 백호는 묘비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죠. 매일 새벽 6시에 가는 이유는 밀러의 기상 시간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지켰죠. 백호도 기억하는 겁니다. 최종수 씨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때였어요. 일대 백호가 먼저 북한군 매복을 감지했죠. 그 덕에 부대원 12명이 살았습니다. 밀러는 그날 이후 백호를 명예전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백호는 살아있는 전쟁의 기억이었고 전우회의 상징이었죠. 지금 이대 백호도 그 의미를 이어가는 겁니다. 21살의 노견이 되어서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함께 가주실 수 있으신가요? 묘지로요. 어르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저도 밀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최종수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했어. 전쟁이 끝나고도 한국에 남고 싶어 했지. 백호와의 인연도 그래서 특별했던 거야. 묘지에 도착하니 여전히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수 씨를 본 참전 용사들이 경례를 했죠. 최 대령님, 백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종수 씨가 다가가자 백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우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야, 나도 왔다. 밀러가 보고 싶었지? 백호가 낮게 울었습니다. 21살 노견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였죠. 기억과 그리움이었을까요? 최종수 씨의 증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이 다시 몰려들었고 이번엔 전국 방송국까지 나타났죠. 제니퍼가 급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회견장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우리는 단지개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지키는 겁니다. 백호는 한국전에 살아있는 유산이고 전우회의 증거입니다. 제니퍼가 이어받았습니다. 오늘부로 참전용사 유가족회는 백호의 묘역 복귀를 공식 요구합니다. 이미 3,000명이 서명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루이스 파커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규정만 앞세우는 것은 관료주의입니다. 때로는 규정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루이스 파커였죠. 그의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루이스는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실수했습니다. 규정에만 매달려 더 중요한 것을 놓쳤죠. 어젯밤 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2차 대전 참전 용사이신데 저를 꾸짖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전우를 저버리는 건 군인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백호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사임하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루이스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죠. 다음 날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버지니아 주 의회가 백호의 날을 공식 지정했고 한국 국방부는 백호에게 명예 군견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죠. 수여식은 묘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무관이 직접 왔죠. 백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울타리가 없었죠. 진돗개 백호, 그대는 한국전 참전 용사를 도운 공로와 변함없는 충성으로 이 훈장을 받습니다. 백호의 목에 작은 훈장이 걸렸습니다. 21살 노견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죠. 마치 의식의 의미를 아는 것처럼.
제니퍼가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에 비쳤어요. 그들이 지켜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수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살아있는 상징이죠. 그날 오후 수많은 사람들이 백호를 보러 왔습니다. 꽃과 편지를 놓고 갔죠. 한 어린 소녀가 백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개들이 할아버지를 지켜줬대요. 고마워요. 백호는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지만 따뜻했죠. 소녀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들이었죠. 그들은 백호 앞에서 경례했습니다. 선임 전우님께 경례. 백호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묘비를 향했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처럼. 그날 밤 저는 백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우리 둘만 있었죠. 백호야, 이제 아무도 너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 곁에 있어도 돼. 백호가 제 손을 할았습니다. 거친 혀의 감촉이 따뜻했죠. 21살의 노견은 여전히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방송국이었죠. 백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목은 천리를 넘어온 충성이에요. 저는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노견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묘비를 지키고 있었죠. 이제 그의 이야기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수여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묘지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백호가 앉은 자리 양옆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꽂아놓았죠. 바람에 펄럭이는 두 국기 사이에서 백호는 여전히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한 시민이 가리킨 곳을 보니 어린아이들이 줄을 서서 백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인솔하는 초등학생들이었죠. 아이들은 각자 손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게 이름은 백호예요. 21살이나 된 할아버지 개랍니다. 매일 이곳에 와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개야, 힘들지 않아? 백호는 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지만 온화했죠.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 이 개가 진짜 전쟁에 나갔던 개예요? 이 백호는 아니지만 백호의 할아버지 개는 그랬대요. 그리고 이 백호도 할아버지처럼 충성스러운 개가 된 거죠. 또 다른 아이가 백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전우 할아버지. 그 순간 백호가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21살 노견의 작은 반응에 아이들이 환호했죠.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니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군 교육사령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군 교과서에 한국 진돗개와 충성심이라는 단원을 신설한대요. 백호의 이야기가 실릴 거예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 한 외국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특파원이었죠. 한국인의 혼이 개에게도 흐른다. 이게 제 기사 제목입니다. 프랑스 독자들도 백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 독자는 이런 충성은 동양, 특히 한국에서만 가능하다고 댓글을 달았죠.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군견 훈련소의 현역 군견들도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이 군견 서너 마리를 데리고 왔죠. 선임 백호께 후배 군견들이 인사드립니다. 놀랍게도 군견들은 백호 앞에서 얌전히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개를 보면 흥분했을 텐데 백호의 기운을 느낀 것일까요? 백호는 후배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묘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임무 중인 선임의 모습이었죠. 해질 무렵 최종수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군용 담요를 들고 있었죠. 이건 밀러가 한국에서 쓰던 담요예요. 백호가 좋아했죠. 오늘 밤은 춥다고 하니 최종수 씨는 조심스럽게 백호의 등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코로 담요 냄새를 맡았죠.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백호야, 밀러의 냄새가 나니? 그래, 너도 기억하는구나. 그때 한 청년이 기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백호를 위해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기타를 튕기며 노래했죠. 한국의 옛군가였습니다. 전우야 잘 자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구슬픈 멜로디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참전 용사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백호는 노래를 듣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불러주던 노래를 기억하는지도 모르죠.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들은 남았죠. 꽃들, 편지들, 그리고 작은 선물들. 백호의 자리는 이제 작은 추모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저는 백호 곁에 앉아 있었죠. 노견은 담요를 덮고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에 몸을 떨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백호야, 추우면 잠시라도 쉬어. 할아버지도 네가 아프길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백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1살의 노견은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었죠. 전우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백호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묘비에 한 발짝 다가갔죠. 그리고는 묘비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치 잘 있었어?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의 이야기가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죠. CNN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촬영팀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떠나지 않은 개였죠. 촬영 감독이 제게 물었습니다. 백호가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오나요? 네, 새벽 6시 정각입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카메라맨들은 새벽 5시부터 대기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묘지에서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5시 50분 멀리서 하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저기다. 카메라 돌려. 백호는 여전히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앞발에 힘을 주고 뒷다리는 살짝 끌면서 21살 노견의 걸음은 더 느려졌지만 그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정확히 6시. 백호는 묘비 앞 2걸음 거리에 앉았습니다. 감독이 속삭였습니다. 믿기지 않아. 정말 매일 이러는 거예요?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작년 겨울엔 폭설이 왔는데도 왔어요. 촬영은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백호의 하루를 담았죠. 새벽에 도착해서 해질녘까지 한자리를 지키는 모습. 가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가져다준 물을 마시는 모습까지. 그러던 어느 날 제니퍼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세진 씨, 백호를 한국에 데려가는 건 어때요? 잠시라도 고향 땅을 밟게 해주면.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백호가 여기를 떠날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백호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완강히 거부했죠. 묘비에서 멀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최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백호는 알아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 밀러 곁이 자기 집이라는 걸.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백호의 친척벌 되는 진돗개들이 왔던 겁니다. 한국 진도군에서 특별히 선발한 3마리였죠. 이 개들은 모두 일대 백호의 혈통입니다. 백호를 만나러 왔어요. 진돗개들은 백호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백호도 잠시 그들을 바라봤죠. 마치 가족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묘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임무가 먼저였죠. 다큐멘터리 마지막 촬영날 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지켰는지. 할아버지가 백호를 지킨 게 아니라 백호가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임무를 계속하고 있죠. 감독이 물었습니다. 백호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에 비친 노견의 모습은 숭고했죠.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게 백호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날 밤 다큐멘터리 팀이 떠난 후 저는 백호와 둘이 남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죠. 백호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백호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거친 혀의 감촉이 따뜻했죠. 그리고는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뉴욕의 일을 정리하고 한국 지사로 발령받았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백호를 만났습니다. 백호야, 나 한국 가. 하지만 꼭 다시 올게. 약속해. 백호는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깊은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죠. 마치 가야 할 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떠나지 않는 게 백호는 그렇게 그곳을 지킬 겁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2달이 지난 겨울날 새벽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니퍼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진 씨, 백호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평소처럼 왔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숨은 쉬고 있는데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버지니아 국립묘지에 도착했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묘비들을 덮어가고 있었죠. 백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묘비 앞 정확히 2걸음 거리. 하지만 이번엔 누워 있었죠. 옆구리가 가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백호야. 제가 다가가자 백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 흐릿한 눈에서 저를 알아봤는지 꼬리를 살짝 움직였죠. 하지만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수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1살. 개로서는 기적 같은 나이예요. 이제는 편히 쉬게 해주는 게 안 돼요. 백호는 여기 있고 싶어 해요. 여기가 백호의 자리예요. 제니퍼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최종수 씨가 준 그 군용 담요였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백호를 감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참전용사들, 시민들, 그리고 백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둘러서서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한 참전용사가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전선을 간다 떠나가는 전우야. 살아서 돌아오라 부탁한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눈 내리는 묘지에 구슬픈 노래가 울려 퍼졌죠. 백호는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귀가 살짝 움직일 뿐이었죠. 최종수 씨가 백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호야, 밀러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제 그만 가도 돼. 임무는 충분히 했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었죠. 묘비를 향해 코를 뻗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였지만 백호는 계속 뻗었습니다. 저는 백호를 안아 묘비 가까이 옮겨줬습니다. 백호는 차가운 대리석에 코를 댔죠.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이제 됐어,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고마워, 백호야. 할아버지를 지켜줘서. 이제 할아버지 곁으로 가. 거기서 다시 만나. 백호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하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죠.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임무를 마친 군인의 얼굴이었죠. 오후 3시 17분 백호는 할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백호의 회백색 털을 하얗게 덮었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경례를 했습니다. 군인도 민간인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백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죠. 그날 밤 백호는 할아버지 묘비 옆에 묻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새로운 묘역 관리자가 특별히 허가했죠.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백호 2003-2025 전후를 넘어 가족이 된 게 충성은 여기 잠들다. 일주일 후 CNN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백호의 이야기를 봤죠. 이런 충성은 한국에서만 가능하다. 걔가 인간에게 가르쳐준 사랑 같은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국방부는 백호를 명예공견 1호로 공식 등록했죠. 백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버지니아 국립묘지에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로버트 밀러의 묘비와 그 옆에 작은 비석 앞에 꽃을 놓고 갑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온 참배객들이 태극기를 들고 오기도 하죠. 저는 가끔 그곳을 찾습니다. 눈 내리는 날이면 더욱 그리워지죠. 묘비 앞에 서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인 군가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전우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개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백호는 증명했죠. 사랑과 충성에는 종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전우에는 죽음도 넘어선다는 것을. 그 개는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늙지도 아프지도 않는 곳에서. 영원한 전우로서 말이죠.